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들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이렇게 월요일 저녁에 쉬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AI 융합교육 연구에 수업 나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서울 응봉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치시는 홍성용 선생님께서 데이터 랩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수업 적용이라는 주제로 수업 사례 나눔을 해주십니다. 우리 홍성영 선생님은 소프트웨어 발전 유공교원 장관상을 수상하셨고요. 또 구글 인증 트레이너, 그리고 또 엔트리 인공지능 위드 햄스터 로봇이라는 책도 이제 저술하셨고, 또 AI 교육 연계 메이커 교육 지도 자료 또 이렇게 저술하셨습니다. 또 그 외에도 곳곳에서 이렇게 쉽게 이름을 발견할 수 있으신 정말 훌륭하시고 귀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 나눔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큰 박수로 우리 홍성영 선생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다 훌륭하고 정말 대단하신 그 선배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뭔가 말씀하기가 굉장히 좀 떨리는데 연수랑은 또 다른 맛으로 굉장히 좀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동안 김준호 쌤이나 이제 다른 정말 훌륭하신 분이 약간 파인다이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도중 도중에 이제 그냥 인스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제가 그동안 좀 공부했던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저는 사실 데이터 마이닝이랑 분석을 위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파이썬도 공부를 해보고 R 언어를 공부해 볼까라는 마음을 가졌고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변명입니다만 이게 초등학교 애들 대상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좀 속된 말로 이제 현타가 조금 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도 인공지능 내용 체계상으로 데이터를 알려주는 거는 분명히 좋고 의미가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구축을 해봤는데요. 먼저 여기 제가 이 채팅창에 그 오늘 내용과 관련된 이제 그 슬래시 페이지라고 노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만들었는데요. 한번 여기에서 이제 제가 보면서 한 가지씩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냥 뭔가 제가 대단한 걸 했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정말 여기 계신 많은 선배님들이 어떻게 하면 데이터 공부를 좀 훌륭하게 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관점이나 이런 뭐랄까요 인사이트를 좀 받고 싶어가지고 사실 오늘 좀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하게 된 거여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QR코드는 이 슬래시 페이지 QR코드인데 제가 링크로 드렸으니까 그걸로 이제 대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그래서 생활 주변의 데이터를 분석해보자 이거인데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뭐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다 먹었어? 예. 제가 책을 진짜 안 읽습니다. 저는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데 제가 10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인생책이라고 발견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이게 제가 와이프랑 연애를 할 때 와이프가 갑자기 어느 아니, 날 다 먹었어. 나도 다 한국 독서 먹었다. 능력 검정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1년간 50권의 책을 읽고 그 책을 읽고 시험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푸는데 용산고등학교에서 이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와이프랑 둘이서.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약간 이 빌드업인데요. 그래서 이 책들을 이제 읽으라고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매년 혹은 아마 분기별로인지 매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당시 1년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선배님들도 여기서 분명히 책을 읽으신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50권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책들이 참 많고 정말 다 훌륭한 책인데 저는 이제 어떤 책을 읽었는지 한번 좀 이따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책들 뭐 정의란 무엇인가 되게 훌륭한 책들 많고 뭐 이제 상상 현실이 되다 뭐 미친 듯이 심플 뭐 이런 되게 훌륭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 중에서 이제 제가 어떤 걸 했냐면 먼저 매년 1년 동안 와이프랑 이제 저녁 9시에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 전에 전화하면서 오늘 읽은 책 내용을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984를 읽었으니까 이걸 대화하고 이제 와이프는 펭귄과 리바이어던 이런 책을 이제 맨날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뭐 미운 바들 용기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좀 지치더라고요. 책 읽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와이프는 매일 책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책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을 못 읽어서 계속 똑같은 책만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잘 봤냐 뭐 제가 잘 봤냐 하면은 저희 둘은 거의 꼴찌였고요. 이제 이 책이 뭐였냐면 상상하지 말라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송기령이라고 하는 이분이 아마 다음 쪽에 좀 계셨던 분으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걸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큰 뭔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동안 상상만 하고 살았는데, 이게 상상이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세상이 좀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요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그 리모컨을 소개를 해줍니다. 리모컨. 이 리모컨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데, 혹시 그 선배님들께서는 리모컨 하면 혹시 떠오르는 단어가 좀 있으실까요? 혹시 정말 죄송하지만 있으시다면 이 채팅창에 한 번만 써주실 수 있을까요? 아, 스토리텔링요. 아, 아유, 이게 제가 뭐라도 말은 해야 되는데, 네. 조작 TV, 조종하다라는, 이 TV,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넷플릭스, 단축키, 찾는데 힘들다. 조종당하는 느낌. 정말 감사합니다. 원격 조정, 심플, 이 여러 가지가, 뱃살, 와. 야, 뱃살과 리모컨의 이제 관계는 이제 저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뱃살이 많아서, 소파,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다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로봇도 나오네요. 플스 5, 예. 역시 게임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 송기령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리모컨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아빠, 엄마 찾다라는 게 나오는데 저희가 리모컨을 굉장히 생각보다 자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리모컨 어디냐 맨날 물어보기도 하고 아빠와 엄마가 거의 항상 이거에 주도권을 갖고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도 자주 잃어버리니까 이제 어떤 서양권에서 어떤 사람이 이 리모컨을 찾는 휘슬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모컨에다가 저기 보이시면 소리가 나는 스피커 부분이 있어서 휘슬을 불면은 리모컨에 소리가 나는 건데 혹시 어 이게 문제가 혹시 뭐가 있는지 아실까요?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 이거를 개발을 야심차게 했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같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휘슬도 잃어버리고 리모컨도 같이 잃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어, 이분께서는 또 어떤 사람의 또 아이디어를 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개에다가 이제 리모컨을 올리고 개 이름을 리모컨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컨 일로 와 하면은 이제 리모컨이라는 강아지가 이제 와가지고 리모컨을 전달하는 그런데 이것도 동물학대라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이제 해줘가지고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쓰이는 버튼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자 하니까 먼저 전원, 그 다음에 번호, 그 다음에 볼륨과 채널 업다운이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사람들이 분석해보니까 안 쓴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야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OTT가 개발이 돼서, 이제 외부 입력 정도가 좀 더 추가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혹시 이게 아마 여기서 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의 드림카 중 하나의 이제 레인지 로버인데, 혹시 이 레인지 로버가 나왔을 때,
이 많은 사람이 이 차를 보고 약간 뭐라고 좀 한 게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지금 이 차의 실내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실지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좋은 점이나 혹시 불편한 점을 찾으셨을까요? 어, 핸들이 저렇게 좀 생겼다. 갖고 싶다. 역시, 갖고 싶죠. 네, 저도 갖고 싶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너무 아래쪽에 있어서 불편하다. 시선이 분산된다. 모니터가, 역시, 맞습니다. 테슬라와 비슷하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눈으로 파악해야 되나, 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제가 그 다음에 이 차도 사실 제가 좀 좋아합니다. 이제 이 렉서스인데, 혹시 이 레인지로버와 비교해서 이 렉서스에서는 혹시 좀 어떤 점을 찾을 수 있으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두 차를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어떤 한 관점에서 많이 비교를 했었습니다. 모니터 눈높이가 좀 올라갔다. 복잡하다라는 말씀. 사용자 관점. 버튼이 아날로그로 이제 변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채팅 쳐주시고. 가장 크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한 게, 처음에는 이 렉서스의 디자인이 굉장히 좀 올드하다. 이거 지금 21세기인데 지금 이거 언제적 디자인이냐라고 하는데 막상 사용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레인지로버 같은 건 너무 이쁜데 운전하면서 이 터치를 하면은 잘 안 느껴진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이제 손으로 저희가 여기는 약간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소리를 올리고 내리고 들어와, 들어와. 그런데 렉서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런 아날로그 또, 버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전 중에 보지 않고도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송기령이라고 하는 아까 그 이제 그분은 리모컨에서 최신의 요즘에는 그런 걸 많이 한다고 합니다. 터치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건 리모컨의 본질이 아니다. 리모컨의 본질은 눈으로 보지 않고서도 채널을 돌릴 수 있고 이제 음량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말해 주더라고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최신 기술만 본다라고 이제 말을 해줬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빌드업이고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반 혹은 영재 아이들이랑 했던 데이터 수업을 이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커피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먼저 저 영재 아이들이랑 해봤습니다. 커피는 시간대로도 이제 저희가 커피를 좋아하는 게 많이 다르다라고 해요. 출근 시간과 점심 시간, 퇴근 시간에도 어떤 커피를 소비하는지도 다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커피 브랜드가 뜨는 게 있는데, 혹시 1등은 아마 선생님들께서 뭐 워낙 쉽게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혹시 2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요즘 커피 브랜드 중에서 약간 브랜드 파워 2등, 3등. 네. 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메가커피입니다. 백다방도 꽤나 상위권에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메가커피, 이디야, 콤포즈, 뭐 백다방이 있는데 이디야가 제가 알기로는 한 단계 내려가고 콤포즈가 올라온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이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최근에 이게 메가커피는 혹시 드셔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컵이 엄청나게 큽니다. 메가커피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타벅스는 뭐 350ml, 조금 크면 470ml 정도밖에 안 되지만 메가커피는 기본적으로 막 600ml에다가 큰 거 시키면 1리터가 나옵니다. 근데 가격은 훨씬 싸죠. 그래서 사람들이 메가커피를 많이 찾기 시작했는데 그럼 메가커피가 어쩐다는 거냐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네이버 데이터랩을만 봐도 사람들이 메가커피에 대한 이 관심도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거. 아, 좋으시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네, 메가커피 한 잔만 얻어 먹을 수 있으면 참 행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네이버 데이터랩. 가장 이제 먼저는 검색어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요. 검색어 트렌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가 검색하고 싶은 이 핵심어만 쓰면 되는데요.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 비빔냉면, 물냉면, 회냉면이라고 하는 혹시 여기 이 세 가지 주제를 제가 적었습니다. 비빔냉면, 물냉면, 회냉면. 그래서 이걸 세 가지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때가 중요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주는 순간 아이들의 반응을 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이 그래프 세 개가 나오는 순간 굉장히 좀 빡세 보여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애들아 이거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된다라고 약간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되는데 애들아 이거 보고 한번 분석해봐 하는 순간 이제 애들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딱 보면서 약간 좀 자신감을 갖게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여기를 안 보여줍니다. 초록 색깔, 분홍 색깔, 보라색을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고, 얘들아, 여기에서 너희들이 생각했을 땐 뭐가 물냉면 같고, 뭐가 비빔냉면 같고, 뭐가 회냉면 같니? 하면은 애들이 생각보다 쉽게 맞춥니다. 선생님, 저 분홍색이 물냉면 같은데요? 도대체 이유가 뭐야? 하면은 여름 좀 더울 때 분홍색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물냉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뭐가 회냉면 같냐라고 하면은, 보라색 아니에요?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왜 보라색이야? 회냉면 얼마나 맛있는데, 이제 그러면, 저희 가족은 회냉면 안 먹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특이점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월 20일에 이 비빔냉면이 굉장히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거를 분석을 하는 게 아이들이랑 이제 보물찾기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이 3월 20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 검색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짜 검색이라는 걸 해서 3월 20일에다가 이렇게 3월 20일을 19일부터 20일을 놓고 비빔냉면을 갖다가 검색을 하는 겁니다. 검색을 하면은 이제 보니까 전참시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홍현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냉면을 먹었다. 냉면을 먹어서 비빔냉면이 올라가지 않았겠냐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비냉 두 먹었더라고요. 만두 비냉 만두. 어머니 비냉 두. 그래서 여기에서 비냉이랑 만두를 먹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올라왔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애들한테 이런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야, 3월 20일에 분명히 올라갔는데 방송은 3월 19일에 하지 않았냐? 뭔가 안 맞지 않냐? 안 맞는데 이거 어쩌냐라고 하면은 이제 애들이 나름 찾습니다. 어떻게 찾냐면 혹시 여기에서 왜 3월 19일에 방송을 했는데 3월 20일에 높은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 이걸 보시면서 약간의 힌트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송 보고 나서 다음날. 맞습니다. 방송이 저녁 11시 10분에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나면 12시가 넘어요. 그래서 12시가 넘고 방송 끝나고 사람들 항상 그렇잖아요. 자기 전에 내일 뭐 먹지 하다가 아까 비빔냉면 맛있어 보이는데 그때 네이버에 비빔냉면을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녁 늦게 방송을 해서 사람들은 다음날 검색을 했으니까 20일에 올라간다. 만약에 낮에 이 방송을 했으면 3월 19일에 올라가지 않았겠느냐 하면 애들이 약간 여기서 좀 몇 명은 좀 감탄을 하는 애들이 나와요. 오, 진짜네. 오, 제법이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관점을 주는 거죠. 얘들아, 데이터는,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다양한 정보에 반응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도 다양한 정보에 반응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커서 이런 정보에 반응할 수 있게끔 약간 마케팅 같은 거를 참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흐름을 이제 보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좀 간단한 건데, 보자. 파란 색깔을 보면은 비빔냉면이 위에 올라가 있을 때는 보통 추울 때다. 그리고 여기에 더울 때는 물냉면이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온의 온도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데이터로도 보여진다. 라고 이제 애들한테 말하면, 진짜네요. 이제 애들이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 반 애들이랑 이제 사회 수업을 할 때인데, 어,
실제로 데이터 랩에서는 이런 이제 사람들의 이 쇼핑 트렌드도 보여줍니다. 그 저희 옛날로 치면 그 실시간 검색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원피스가 4월 초에는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람막이 같은 것도 많이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위드 자켓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트위드 자켓이 도대체 뭐지 했는데 그 봄에 정말 많이 입는 옷의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월과 1월을 해가지고 이제 5학년에는 날씨와 우리의 생활에 비교하는 게 있어서 8월에 보시면은 이제 12월에 보시면 먼저 몽클레어 이제 패딩 이제 좀 센 거 있잖아요. 몽클레어 패딩 사람이 많이 검색을 하고 이 서스데이 아일랜드 원피스는 사실 전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여기 보시면 1년 내내 서스데이 아일랜드 원피스는 항상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브랜드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 1년 내내 항상 상위권에 있고 일단 계절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옷을 검색하는 단어도 다르다라는 걸 아이들이랑 수업도 하긴 합니다. 팥빙수 같은 것도 보시면 이제 왼쪽에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콩국수도 똑같습니다.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정말 선배님들께 이러면 안 되지만 퀴즈를 하나 드리면 혹시 이게 왜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자꾸 생기는지 혹시 아실까요? 이 세모 모양으로 생기는 이유가 있는데 영재 아이가 이거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이게 왜 굳이 세모 모양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서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저도 이거 딱 영재 아이가 저한테 말해주는 거 보고 와 이거 세상에 선생님이 보지 못하는 걸 애들도 볼 수 있구나. 이게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아, 점심시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 낮과 밤, 점심시간 근처 검색을 하는 시점, 맞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영재 아이가 저한테 답을 줬는데 저도 이제 나중에 검색을 하니까 그게 답이 맞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튀어나와 있는 이 위로 솟아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주말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꺼져 있는 부분이 평일이에요. 그래서 팥빙수 같은 걸 보통 사람들이 평일보다는 주말에 이제 뭐 연인이나 아니면 가족이랑 많이 먹게 되는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보통 주말입니다.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콩국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말에 평일보다 좀 더 생활하는 이런 범위가 넓다라는 것도 영재 아이가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애들한테 항상 제가 이제 보물찾기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말을 하는데요.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10대 아이들한테 이제 성별로 음식 선호도를 이제 조사를 한 걸 네이버 데이터 랩을 한번 이제 찾아봤는데 한번 보시면 떡볶이, 피자, 닭발, 치킨이라는 네 가지 주제어를 놓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남성 10대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치킨이 이제 10대 남학생들은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치킨이면 됩니다. 치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닭발은 거의 안 먹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피자와 뭐 떡볶이도 좋아하지만 사실 뭐 그닥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10대 남자애들은 치킨이 완전 대박이다. 그리고 닭발은 안 먹는다. 그러면 이제 10대 여자아이들을 좀 대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먼저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이제 또 분석을 하는 건데, 이 튀어나와 있는 이 세 군데를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날짜가 하나는 22년인데요. 11월 24일, 11월 28일, 12월 2일이 엄청나게 치킨이 높습니다. 혹시 이날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실까요? 축구대회. 축구대회. 뭐 중간고사, 모의고사, 방학시 혹시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실까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모의고사랑 수능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요. 삼계탕 먹는 날. 11월입니다. 저희 복날은 7월쯤이고, 네. 이제 축구 경기라고 하니까 뭔가 좀 비슷하게 보이실 텐데 이날은 사실 이날이었습니다. 저희가 우루과이 한국전이 11월 24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28일은 한국과 가나. 그 다음에 12월 2일이 한국과 포르투갈인데 아까 보시면 12월 3일이 높았는데 왜 12월 2일에 경기했냐?
새벽 12시에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2월 3일에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치킨 많이 축구 경기 하는 날 많이 시켜 먹는다는데 진짜구나. 이 데이터로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대 여성들을 보시면 떡볶이가 높습니다. 떡볶이가 높고 치킨, 피자, 닭발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하나 보시면 이날이 유독 높습니다. 이날이 유독 높는데 이날이 9월 10일인데 혹시 9월 10일은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실까요? 이것도 생각보다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9월 10일쯤, 9월쯤이면 저희에게 약간 의미 있는 날이 하나가 있거든요. 9월 10일이 바로 이날인데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에 9월 10일인데요. 이때 10대 여성들이 배달 음식을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왜냐? 데이터 분석에서 높으니까요, 검색량이.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만약에 가게를 여는 입장이면 얘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커서 가게를 열 거야. 근데 너희들 추석에 친구 보고 싶고 놀고 싶어. 근데 이날 가게 문을 열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하면은 선생님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얘들아 그러면은 10대 애들을 공략한 요리를 내려면 어떤 걸 내야 되겠냐. 그래서 저희 학교 주변에 이제 떡볶이 가게는 사실 학교 주변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치킨 아까 10대 남자애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치킨을 먹기에는 굉장히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그거를 대체하는 다른 메뉴가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이 치킨을 대체할 수 있는 약간 그 메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닭강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닭강정 집도 많습니다. 홀팝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학교 주변에 닭강정이나 이 떡볶이 가게가 많은 건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잘한 가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랑 데이터 분석하면서 너희들이 나중에 창업을 한다면 어떻게 낼래? 라고 하면은 애들이 처음에는 생각 없이 내기도 하다가도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게 몇 년 전인데 걸작 떡볶이라고 하는 이제 곳에서는 떡볶이랑 치킨 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을 약간 공략을 한 메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이들은 애플, 뭐 삼성 비교하면서 선생님 9월에 뭐 애플 검색량이 폭발하는데 최신 아이폰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애플 주식 사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다이어트와 이제 자기 개발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폭발을 하죠, 다이어트가. 그 이유가, 근로자의 날이다라고 해서 근로자의 날에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계약이 앞서가지고 계약과 신뢰와 필통과 같은 필수 물품에 대한 데이터도 많이 올라가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사회 변화를 좀 많이 하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뭐 아이들이랑 파이썬을 하고 콜앱을 가지고 뭔가 하기에는 아이들도 어렵고 저도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걸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얘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대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는 택배 서비스를 비교를 했는데요. 택배 서비스. 그래서 검색량을 뭐 비슷하지만 준등기가 꾸준히 뭐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뭐 이유를 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결론을 자기 스스로 내렸습니다. 빅데이터를 종합해서 봤을 때, 이제 GS나 뭐 준등기는 수요가 꾸준히 상승할 것 같다. 하지만 CU에 끼리 택배는 인기가 낮아서 가격을 낮추거나 다른 혜택을 주는 듯, 이제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약간 굉장히 좀 어른스러운 약간 이런 답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대화를 했고요. 이제 이거는 최근에 나왔는데 한 두 달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캐리스에서 AI 머신러닝 뭐 체험 프로그램 활용 교육 사례집이라는 걸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제 내용이 아니라 캐리스의 내용입니다. 스포츠 기록이나 매출도 온도에 따라서 많이 나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지구 온난화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가 해수면 온도도 계속 올라지고
온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작금의 현실에서 이제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뭐 경기에서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테니스 경기에서도 온도가 높아지면 줄이 뭐 딱딱해지는 게 이제 좀 떨어지고, 온도가 늘어나면 줄이 이제 느슨해지니까 경기력에 약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서 팔리는 것도 다른데, 25도를 기준으로 해서 1도씨가 넘을 때마다 이제 판매량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이 25도가 넘는 이런 여름이나 이럴 때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어, 데이터랩에서는 이런 식으로 쇼핑 인사이트 안에 가면은 굉장히 이런 세부 이런 뭐랄까 항목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한데요. 제가 한번 에이드 음료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에이드 음료 조사와 함께 이제 공공 데이터에 이제 기온 데이터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 요것만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슬래시 페이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기 데이터 자료 이동하기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걸 다시 링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데이터 자료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오시면, 정말 제가 선배님들 참 믿고 정말 사랑하지만, 정말 죄송하기가, 어떤 분이 혹시라도 이 건드실까 봐 여기는 제가 보호를 걸어놓은 상태여서 이제 수정 못 하시고요. 어, 이제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여기 끝까지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 시트를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 선배님들 개인 시트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뭐 홍성용 이제 개인정보를 좀 우려하시면은 이제 개인정보는 피하시고 뭐 닉네임 같은 걸로 또 하셔도 됩니다. 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열심히 참여해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요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저희가 지금 저는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런 표 안에서 제가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배치하는지가 정말 어렵다라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기온과 에이드 음료의 상관관계를 보고 싶기 때문에 이 기온과 에이드 음료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선배님들도 이제 선배님들의 이 시트에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이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기온과 에이드 음료 이 열만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제가, 맞습니다. 사본 만들기 하셔도 됩니다. 선배님들. 그리고 여기 삽입에서 차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또 하나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게 그 데이터에 맞는 그 그래프 형태를 또 찾는 것도 저는 어렵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차트 유형을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이 책에서는 이걸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이 분산형 차트, 이제 스카터라고 옛날에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평균 기온과 에이드 음료의 약간 상관관계가 이제 조금씩 이제 그려질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정말 바쁘시겠고 정말 힘드시겠지만 딱 하나만 더 붙여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보시면 맞춤 설정이라고 이제 하는 게 보이거든요. 이 맞춤 설정으로 가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차트 스타일링이 뭐 하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계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로. 그러면 아래로 이제 살짝 내려가지고 이 추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세선. 추세선. 이거를 싹 그으면은 이제
이 점들을 가장 포괄하기 좋은 이 추세선을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옛날에 파이썬을 공부하면서 데이터 시각화를 했던 게 이거랑 저는 좀 다를 게 없다라고 느껴져서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랑 초등학생들이랑 하려면 스프레드시트 정도가 좀 적당하겠구나. 엑셀로 하자니 윈도우 운영체제가 필요하고 아이들한테 저희 학교에는 크롬북밖에 없는데 그럼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까 해서 저는 스프레드시트로 이제 발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 색상은 이제 좀 이제 구별되게 해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선생님 보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에이드 음료에 관심이 높아지는군요. 라고 이제 분석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캐리스에서 나온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줘가지고 굉장히 저는 너무나 의미 있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사실 이제 지났고요. 내년에 또 5학년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랑 꼭 이걸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예, 이제 슬슬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걸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아, 차트 편집은 만약 이게 지금 안 나오신다면 이 차트를 따닥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설정과 맞춤 설정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 내용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이렇게 이제 에이드 음료 판매량과 기온의 상관관계라는 거를 데이터 이제 공공 데이터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게 선생님들마다 관점이 많이 다른데요. 어떤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저는 교사가 편해야 학생도 편하고 학생이 편해야 교사가 편하다라는 주의여서 제가 전처리를 지금은 해주자라는 주의인데 이거는 교사의 약간 개인 성향에 맞춰서 이제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추세선 나오고 여기에 나중에 이런 것들을 붙일 수가 있는데 사실 엔트리에서도 저희가 이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나중에 30도면 사람들의 에이드 음료 검색량이 몇이겠니? 라고 하면은 이 X에다가 30을 곱하면 된다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이 추세선에 대한 그 1차 방정식 그 식인 것 같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선배님. 네. 근데 초등학생한테는 이게 좀 빡세기 때문에 초등학생한테 뭐 이걸 막 가지고 뭐 하면 안 됩니다. 초등학생은 저 X에다가 별 그려주고 Y에다가 이제 네모 그려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해줘야지 애들이 조금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선배님 이제 조금만 힘내주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에서는 인구에 대한 내용도 좀 나오게 되는데 인구에 대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려보면 한국의 이제 핫 이슈 정말 인구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교과서 2년 전까지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100명이라면 여자 남자 50명씩 반반. 그 다음에 14세 이하 15세에서 64세 뭐 청장년층 저 정도, 노년층 저 정도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은 이렇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2022년까지 사회 국정교과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데이터 분석을 한번 인구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엄청난 오류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데이터 자체 오류가 아니고요. 어떤 오류였냐면 이거는 2015년의 자료였습니다. 애들이 2015년에 자료를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너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 2022년에는 반반이 맞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반반이 맞습니다. 50대 50.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15년 자료로 보면은 14세 이하 유소년층이 14명이고 청장년층이 73명, 그 다음 노년층이 13명이었는데 2022년에 공공 데이터를 보게 되면 유소년층이 11명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 노년층이 19명으로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15년 자료가 2022년에 절대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아이들이 뭐 분석을 하긴 뭐하고 제가 해줘서 이 데이터가 매년 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걸 항상 믿으면 안 되고 나중에 조금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7년 만에 나라가 정말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게 굉장히 큰 건데 앞으로의 변화는 더 크니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자 남자 비율은 50대 50이고요.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게 2015년에서는 아이가 1년에 한 명 태어나고 2년에 한 명 죽기 때문에 2015년 자료로 하면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근데 2022년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15년과 22년에 자료의 이 괴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2022년에 사회교과서 보고 애들이 1년에 한 명 태어나고 2년에 한 명 죽는데 우리나라 인구 아직도 느나 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저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이 현실과 역행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니까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출생률도 참 문제가 있지만 다른 내용으로 하나만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출생률은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외국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사람이 심하게 망해버렸다라고 이제 말할 정도로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 저는 이제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선배님들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발 한 번만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 자료 이동하기가 있는데요. 예, 여기 한번 눌러주시면 또 다른 스프레드시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본을 만들 거냐라고 하는데 아마 구글 로그인을 하시면 사본 만들기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이것도 사실은 제가 뭐 했다기보다는 제가 알기로 송성희 선생님의 데이터 강의를 듣고 이제 너무나도 이제 제가 감명을 받아가지고 제가 좀 나름으로 또 공부를 했었습니다. 링크 드리겠습니다. 링크 당연히 드려야죠. 네. 예, 그러면은 요걸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번에는 이 전부를 전부 다가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선배님들? 이렇게 전부 한번 제가 드래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와 같습니다. 삽입하고 차트를 만드는 겁니다. 삽입해서 차트로 가시면 뭔가가 만들어지긴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좀 뭔가가 정리가 안 된 느낌이에요. 이게 눈에 딱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 차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 선 차트로 한번 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선 차트로 하셔도 되고 그냥 선 차트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 부드러운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뭔가 느껴집니다. 이 동네는 20대가 굉장히 많은 동네다라는 게 굉장히 잘 느껴지는데요. 혹시 이 A, B, C, D, E, F 동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혹시 어느 동인지 이제 좀 느낌이 오십니까? 어떤 동네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이 동네들은 어떤 동네일까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애들한테 애들아, 이 A, B, C, D, E, F 동을 보니까 어, 인구가 20대가 참 많네? 라고 이제 하는데요. 대학가와 입시 학원가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이제 선배님들 계시는데, 어, 그것도 아마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가 입시 학원가 이제 해봤는데, 이제 먼저 이거 말씀드리고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이거 보면 절대 감을 못 잡습니다. 근데 이거를 데이터 시각화를 하면은 데이터 마이닝을 하기 굉장히 좀 좋은 형태가 나오는데요. 저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약간 좀 적절한 차트 유형을 제시해 줍니다. 이게 초등학교 애들은 굉장히 제가 이 말을 하면 굉장히 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멘탈이 약간 두부와 같아요. 이게 조금만 힘을 강하게 주면은 으스러지고 이게 굉장히 그냥 잘 보존을 해주면 굉장히 튼튼하게 될 수 있는 건데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그래프의 형태가 뭐니 하면은
인제 꺾은 선 그래프, 뭐 막대 그래프 배운 애들이 막 부드러운 선 그래프 찾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요거는 말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답을 찾았는데 이 동네는 이동네들이었습니다. 판교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이 동네에는 먼저 사근동, 화양동, 안암동, 신촌동, 그다음에 청룡동 뭐 이런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네냐면 사근동은 한양대학교가 있는 동네고요. 그다음 화양동은 건국대학교가 있는 동네입니다. 안암동은 이제 워낙 잘 아시겠지만 고려대학교가 있는 동네고 신촌동은 뭐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뭐 홍익대학교, 그다음 뭐 이대도 있고, 그다음 청룡동은 저는 사실 이런 멋진 동네, 이름이 멋진 동네를 몰랐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서울대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학교 가에 20대가 정말로 많이 산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인구 구조로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가 있는데요. 2020년에 이게 사교육 시장 분석이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전국 1등이 어느 동네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 1등 대장동, 대치동, 강남 나오고 여러 군데가 나올 건데 여기가 어디냐면 노원구도 있고 대구 수성동도 있고 목동도 있고 할 텐데요. 1등은 대치 1동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은 대치 4동이에요. 1, 2등이 대치동입니다. 그리고 목동, 대치동, 그다음 목동, 정자동, 역삼동, 시촌동, 뭐 중계동, 이제 뭐 용인구도 나오는데 뭐 대구도 있더라고요. 제 후배 정말 잘생긴 후배가 있는데 야 대구도 뭐 하니까 뭐 범호동,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건데요. 제가 요거 한번 보시면 진짜 선배는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번째 이 시트에 학군지 사교육이라는 시트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똑같이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삽입을 누르고 차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아이들이 이게 누적이다 보니까 이게 이해를 못해서 똑같이 부드러운 선 차트로 저는 표현을 해볼 건데요. 이 두 개의 동네가 똑같이 사교육이 엄청나게 발달한 동네인데도 인구 구조가 아예 다릅니다. 보시면 대치동은 전형적인 학군지입니다. 보시면 10대가 정말로 많고 10대의 부모님이 40대가 많이 사는 전형적인 학군지입니다. 근데 역삼동은 사교육이 정말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예요, 인구 구조가. 그래서 저도 이게 왜 그러지? 라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삼동 학원을 검색을 해봤죠. 그러니까 역삼동에 있는 학원은 저희가 하는 입시 학원이 아니고 이런 학원들이더라고요. 이제 코딩 학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뭐 영어 회화 학원, 코딩 학원, 그래서 약간 직업이랑 관련된, 네, 맞습니다. 탭스 학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여기에는 직업 학원이 많기 때문에 나이대들이 보면은 여기 보면 20대나 30대들이 많았던 거고 10대나 40대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사교육이 높다고 해서 학군지는 아니다. 학군지와 사교육이 흥한 곳은 또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인구 구조로 이런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이제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께 제가 전달을 드릴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정말 늦은 시간에 그래도 관심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다거나 뭐 아니면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조언을 주실 수 있는 선배님께서는 말씀 주시면은 제가 그 조언 정말 잘 듣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약간 좀 이런 걸 좀 좋아해가지고요. 네. 추세성 공식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아까 좀
좀 괜찮은 형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추세선 공식 같은 경우는 계열로 가셔가지고 조금만 아래로 가면은 이 맞춤 설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맞춤 설정에 보면 등식 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쓰면은 여기 이렇게 방정식이 나옵니다. 영재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아시겠지만 빠릿빠릿하게 잘 따라오고 일반 학급 아이들한테는 이 교사에 약간 좀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이걸 가지고 막 데이터 전문가를 만들겠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저는 애들이 사회 공부를 하면서 아무래도 좀 그냥 사회적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 주변이 정말 이렇다라는 거를 숫자로 보여주면 좀 어렵고 이런 좀 그래프로 보여주고 좀 눈으로 좀 쉽게 볼 수 있으면 아이들이 좀 사회 파악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영재 아이들이 확실히 잘 따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아, 저도 그래서 데이터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수업 내용에 맞는 데이터를 찾고 정리하는 게 정말 큰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런 창의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네, 많은 곳에서 인사이트를 좀 받고 있습니다. 아마 중등 선생님들 아니면 다른 또 엄청 대단한 초등 선생님들은 분명히 엄청난 창의력을 가지고 이 R2 말이죠. R2. 제가 안 그래도 공부를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R2까지는 제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가 저의 한계였습니다. 네, 용서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과 비슷한 걸 가지고 이제 아마 6월 말쯤에, 7월 말쯤에 아마 또 연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동료 교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참여해 보시면 네, 이제 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주로 초등교과 내용에서는 저는 인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5학년에서는 날씨와 생활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그 기온, 그다음에 인구 쪽 데이터를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역시 선배님들은 대단하십니다. 역시 좋은 답변을 많이 주시네요. 데이터 분석은 저도 정말 재밌는 분들을 우연히 정말 잘 만났습니다. 처음으로는 그 송성리 선생님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는 아까 그 송기령이라고 하는 이 작가님도 만났고 해서, 굉장히, 데이터 정말 재밌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파이썬 공부를 하면서 그 재미를 많이 잃었는데, 이쪽으로 다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보물찾기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선배님들의 많은 거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해 주신 우리 홍성영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박수. 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댓글창에서 또 이렇게 또 의미 있는 또 댓글이 있는데 신다윤 선생님께서 잘 아시는 분이신가 봐요. 항상 아낌없이 좋은 수업 사례와 아유, 자료를 나눠주시는 홍성영 부장님, 감사합니다. 아, 데이터 마이닝 수업 저도 꼭 해봐야겠어요. 라고 또 댓글창에 남겨주셨고요. 또, 육영아 선생님께서는 이런 교육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참 많아졌으면 어, 좋겠다. 이 아유, 방에 오신 네, 쌤들 네, 너무 생각해 기대하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한다고도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또 이렇게 항상 나누고 베풀고 또 어디서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말 참 귀한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 좋은 강의 오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지금 또 채팅창에서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또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 좀 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더 있으면 좋은데, 한번 우리 홍성영 선생님, 오늘 강의 준비하시거나, 또 이렇게 발표하시면서 또 느꼈던 점이나 선생님들께 또 한 말씀 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선생님? 저는 아까 3, 4학년이랑 수업 해보신 적이 있냐라고 먼저 물어보신 게 있어서 저는 사실 3, 4학년 담임을 해본 적이 한 번밖에 없고요.
거의 다 5, 6학년밖에 없어 사실은 안 해봤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을 하면서 정말 교사의 창의력이 중요하고 그에 맞는 데이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신 이제 선배님들이랑 약간 그런 걸 좀 많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참 좋더라. 약간 오다 주었다 식으로 좀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또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또 이런 좋은 인사이트를 주시면 제가 또 공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또 계속 댓글창에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옥수초등학교 이용호 선생님께서는 데이터 마이닝이 초등 수업에 구현되는 것을 잘 보여주셔서 많이 배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신정초 오유진 선생님께서는 댓글과 소통하시면서 하시는 것도 너무 재밌었다.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안현주 선생님께서는 고등학교 사회 선생님이신데 이런 교육을 받고 올라올 학생들을 생각하면 긴장감이 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신여고 김준호 선생님께서는 메가커피 대접하고 싶다고 진짜라고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강의해 주셔서 피곤함이 사라졌다고 해 주셨습니다. 또 저는 우리 홍성영 선생님께 마초킹 사드리고 싶습니다. 오, 마초킹. 아유, 네,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음만이라도 네. 좀 감사히 우리 받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홍성영 선생님께 맛있는 거 사주시고 싶으신 분은 아, 지금 댓글창이나 이렇게 남겨주세요. 또 지나가면 끝납니다. 아유, 네. 신승인 우리 연구회 회장님께서도 우리 메가커피 모시겠다고 또 아유, 이렇게 또 아닙니다, 친히 아닙니다. 또 댓글창에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어, 이유나 선생님께서 좀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이거 한번 답변해 아, 주시겠어요? 이게 저도 최근에 이게 페이스북에서 이제 좋은 이 안내가 있어서 들어봤는데 일단 슬래시 페이지는 제가 알기로 이 국내 서비스라고 들었고요. 노션과 비슷한데 저는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정말 죄송한데 공유 한 번만 또 드려도 될까요? 이게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끝냈어야 되는데 이 선배님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슬래시 페이지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약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약간 게시판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노션이 참 너무, 정말 너무 좋은 건데, 슬래시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이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이제 붙여서 버튼 누르면 바로 갈 수 있게 하는데, 노션에서 이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노션은 이게 그렇게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댓글 작성하는 기능, 나중에 보시면 채팅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보니까 조금 슬래시 페이지가 약간 이제 좀 더 그 저희가 소통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약간 좀 플랫폼인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한번 그냥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나 선생님 어떻게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궁금했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댓글 기능이 참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지금 이제 9시가 되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바로 다음 회의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멘트만 하고 네, 이 강의를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오늘 지금까지 서울 응봉초등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홍성용 선생님께서 데이터 랩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수업 적용이라는 사례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월요일 또 피곤하고 쉬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선배님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업 나눔을 오늘 일단 여기서 네,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